아래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집값이 오르고 나서 후회하신 적 있으십니까?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포기했는데 그로부터 몇 달 뒤에 그 집값이 훌쩍 올라버린 경험. 아는 분이 그 동네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듣고 괜히 마음이 쓰렸던 그 기억.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신호를 몰랐던 것입니다. 오를 집은 오르기 전에 반드시 먼저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반드시 먼저 나타나는 신호 3가지. 이 신호들은 어떤 특정 전문가만 아는 비밀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들은 화려하게 보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그러나 반드시 먼저 움직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앞으로 뉴스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숫자보다 먼저 오는 신호를 읽는 눈, 그것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꼭 드려야겠습니다. 50대 이상의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집값이 오를 때가 아닙니다. 오른 다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르기 직전에 판단을 미뤘을 때입니다. 망설임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망설임 자체가 가슴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 더 일찍 움직였더라면 하는 자책감, 그 감정이 오래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다릅니다. 이제는 알고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신호입니다. 전세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매가만 쳐다봅니다. 집값이 올랐다더라, 내렸다더라 하는 뉴스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곳을 먼저 봅니다. 바로 전세가입니다. 전세가는 매매가보다 훨씬 더 솔직합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투기 심리가 아닌 실수요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네에서 실제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전세 물건은 줄고 전세가는 오릅니다. 이것은 꾸며낼 수 없는 신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집값이 크게 오르기 전에 전세가가 먼저 슬그머니 오르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면 세입자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이 싹 틉니다. 전세보증금이 이 정도면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 그 심리가 매수세로 이어지고 그것이 매매가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전세가는 매매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매가의 예고편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의 전세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부터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물건이 줄고 있습니까? 전세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의 매매가는 아직 조용할지 모르지만 이미 내부에서는 뭔가가 달아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신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를 모르면 전세가가 오르는 것을 봐도 아직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가 함께 나타나야 비로소 확신이 생깁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거래량이 바닥을 치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 신호는 매우 조용합니다.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가장 깊숙한 바닥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집값이 내려가거나 정체되면 사람들은 거래를 멈춥니다. 팔 사람은 더 기다리고 살 사람은 더 내려갈 것 같아서 망설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뚝 끊깁니다. 이것이 바닥입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반드시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오래 지켜본 사람들, 실수요와 투자 감각이 모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조용히 거래를 시작합니다. 집값이 아직 오르지 않았는데 거래량이 서서히 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누군가 먼저 이 시장을 믿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량 증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 상승으로 가시화됩니다. 거래량은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선행지표입니다. 봄이 오기 전에 땅속에서는 이미 씨앗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표 일부는 아직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계절의 준비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이 바로 그 땅속의 씨앗입니다. 땅 위의 온도가 오르기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생명의 신호입니다. 자, 두 번째 신호까지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신호는 시장 분석을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는 내용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왜냐하면 숫자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아니라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번째 신호가 가장 강력합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그 동네에 외지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집값이 오르기 전에 어느 동네에나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주말에 그 동네를 걷다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다닙니다. 부동산 앞에 사람이 서성입니다. 카페에 앉아서 동네를 두리번거리는 낯선 얼굴들이 보입니다.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주변에 처음 보는 차들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경을 온 것이 아닙니다.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그 동네에 뭔가 변화가 감지되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이 신호는 왜 강력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돈이 움직이기 직전의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쓰기 전에 반드시 먼저 몸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큰 돈이 오가는 결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직접 걷고 보고 느끼고 그런 다음 결정합니다. 그 발걸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곧 지갑이 열릴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네를 찾는 사람들은 무엇에 이끌리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발 호재입니다. 지하철역이 생긴다,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 도로가 뚫린다, 새 학교가 생긴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 동네를 직접 확인하러 옵니다. 또 하나는 주변 지역의 가격 상승입니다. 옆 동네 집값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이 동네로 눈길이 쏠립니다. 이것을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한 곳이 오르면 인근 지역으로 관심이 번지는 현상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세가가 먼저 오릅니다. 거래량이 바닥을 치고 서서히 살아납니다. 외지 사람들의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혹은 연달아 나타난다면 그 지역의 집값은 조만간 다른 이야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신호들을 안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의 신호를 읽는 눈과 내 삶의 상황을 판단하는 눈은 별개입니다. 신호가 나타났더라도 지금 내 재정 상황이 감당이 안 된다면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신호를 아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무가 아닙니다. 50대, 60대, 70대 여러분께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흥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이 떠들썩할 때 더 냉정해지고 주변이 조용할 때 더 조심스럽게 살피는 것. 그 균형감이 젊은 세대가 갖기 어려운 중년만의 지혜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듯 시장을 보는 눈도 연습하면 반드시 생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린 세 가지 신호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관심 있으신 지역에 이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정 하나가 앞으로의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중장년층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를 알게 된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마 이런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알겠다. 신호는 이해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보고 나서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신호를 읽는 것과 신호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호를 보고도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까지 들어야 오늘 영상이 완성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멈추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걱정해서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집을 사야 할 이유는 알겠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이 없으니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 신호는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른 집값을 보면서 그때 살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렇다면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먼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솔직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해보지 않으신 작업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을 빼고 나면 얼마가 남는지, 그 남는 돈의 어느 정도까지를 집 관련 비용으로 쓸 수 있는지를 먼저 종이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과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종이에 써놓으면 현실이 되고 현실이 되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은 시간 지평입니다. 이 집을 몇 년 동안 보유할 생각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단기간에 사고 팔기에는 거래 비용이 너무 큽니다. 세금도 있고 중개 수수료도 있고 이사 비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몇 년 이상은 보유할 생각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익이 납니다. 50대, 60대 여러분께 드리는 솔직한 말씀은 지금 단기에서는 빠른 수익을 노리는 단기 전략보다 안정적인 중장기 전략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체력도 정신력도 긴 싸움보다는 현명한 한 번의 선택이 더 어울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신호를 보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호를 잘못 읽고 움직이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호가 아닌 것들이 넘쳐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느 동네가 뜬다는 이야기가 돌면 그 이야기 자체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잠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수요가 아닌 소문이 만들어낸 거품입니다. 거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짜 신호와 가짜 신호를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신호가 얼마나 지속되고 있느냐입니다. 하루 이틀 반짝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신호가 아닙니다. 몇 달에 걸쳐 꾸준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진짜 신호입니다. 전세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지, 외지인의 발걸음이 일시적인 이벤트 때문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지를 시간을 두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수도권 외곽의 한 소도시 이야기입니다. 그 도시는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집값도 별로 변화가 없었고 이사 오는 사람보다 이사 나가는 사람이 많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전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계절적인 변동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이면 낯선 차들이 동네 부동산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대도시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도시 집값이 너무 올라 감당이 안 되니 교통이 그나마 연결되는 이 도시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채 안 되어 그 도시의 집값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 변화를 미리 알아챈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정보를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신호를 읽는 눈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중년 이후에 부동산 결정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젊었을 때는 틀려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습니다. 손해를 봐도 만회할 수 있는 세월이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그 여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정 하나하나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신중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신중함이 지나쳐서 아예 결정을 못하게 되면 그것도 결국 하나의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고 그 선택에도 결과가 따릅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좋은 씨앗도 봄에 심어야 자랍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겨울에 심으면 얼어버립니다.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집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를 읽는 눈입니다. 오늘 드린 세 가지 신호는 그 때를 읽는 가장 기본적인 안경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세가가 조용히 먼저 오릅니다. 시장이 아직 떠들썩하지 않은데 전세 물건이 줄고 전세가가 오른다면 그 지역의 실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가장 솔직한 증거입니다. 거래량이 바닥에서 서서히 살아납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반드시 거래가 먼저 움직입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한 거래량 회복은 그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외지인의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그 동네를 잘 아는 외부인들이 직접 몸으로 확인하러 오기 시작했다면 그 동네는 이미 누군가의 레이더에 잡힌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보이면 관심을 갖되 기다리십시오. 둘이 겹치면 진지하게 검토를 시작하십시오. 셋이 동시에 보인다면 그때는 더 이상 구경꾼으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냉정합니다. 아는 사람에게도 냉정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냉정합니다. 그 냉정함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기준과 내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눈을 조금이라도 밝혀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집값 이야기가 나올 때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는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은 항상 정보와 감각과 용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정보는 오늘 이 영상이 조금 드렸습니다. 감각은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이미 키워두셨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움직이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누가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만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의 바탕에 오늘 드린 세 가지 신호가 함께한다면 그 결정은 훨씬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50대, 60대, 70대 여러분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